안녕하세요, 라큐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11월에 많이 바쁘기도 했고 토너먼트를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런도 많이 안 좋아서 영상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파이널 테이블에 간 게 하나 있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썬데이 스페셜 사업 200명 정도 참가한 대회고요. 우승 상금이 150억 코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칩 분포를 보시면은 꽤 큰 칩 리드를 가지고 파이널 테이블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잘한 플레이들은 있는지 또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지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핸드는 빅블라인드에서 퀸스를 받았는데요. 먼저 하이잭에서 오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에서 3벳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당연히 저는 골드 4벳을 하죠. 조금 더 작게 했어도 됐을 것 같기는 해요. 한 15BB 정도. 여기서 최초 레이저가 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에서 올인이 나옵니다. 60BB 정도 되는 올인인데요. 사실상 지금 세컨 칩리더의 올인인 거죠. 스탯을 보면은 뭐 조금 타이트하다 볼 수 있는데 샘플이 180 핸드밖에 안 돼서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았고요. 사실 일반적인 캐시 게임이라고 하면은 퀸스로 저런 60BB 올인을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토너먼트의 파이널 테이블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컷오프가 저렇게 5벳 올인을 박을 수 있는 핸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퀸스로 받는 게 수익이 나려면은 상대방이 잭스 같은 걸로도 저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잭스도 저렇게 플레이하지 않을 거고 저는 킹스도 저렇게 플레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컷오프가 킹스로 올인을 하는 게 수익이 나려면 빅블라인드가 퀸팟켓으로 저거를 받아줘야 하는데 지금 퀸팟켓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킹스로도 저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렇게 할 수 있는 핸드라고 하면은 당연히 파켓 에이스랑 에이스 킹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퀸스는 당연히 저런 5벳을 받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폴드를 했고요. 이런 60BB 스팟 같은 경우에는 ICMI즈를 돌리기에도 힘들고 GTO 위자드에도 딱 맞는 상황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뭐 따로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아마 퀸스 폴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 핸드는 3명이 남았을 때 핸드인데요. 왜 벌써 3명이 남았냐? 그 중간에 깜빡하고 제가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벌써 3명이 남은 상태고 빅블라인드에서 오픈을 방어를 하고 탑페어를 맞았죠. 하지만 보드 자체가 굉장히 오픈한 레이저한테 유리한 보드이기 때문에 체크레이즈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턴에 바로 팝벳이 날라와요. 지금 저 사이징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이 팝벳을 콜을 하면은 25BB 정도가 남겠죠. 그러면 리버에 한 번 더 팝벳 올인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리버 팝벳 올인을 상대방이 셋업하고 있구나 라는 게 먼저 느껴졌고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당연히 콜이죠. 제 레인지의 거의 탑 오브 탑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폴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일단은 콜을 합니다. 여기서 턴에 콜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는 제발 쇼다운을 싸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콜을 했어요. 제발 10, 잭, 퀸 이런 거는 상대방이 배럴을 이어나가기 너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에 10이 떨어졌어요. 사실 제 핸드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탑페어에서 투페어로 이제 핸드는 이제 강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킹 9이나 뭐 킹 7 아니면 에이스 9 이런 핸드 상대로 역전을 했죠. 그런데 저 리버의 10이 상대방의 여러 스트레이트 드로우들을 완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제 레인지에는 굉장히 불리한 카드겠죠. 왜냐면 제 스트레이트 드로우들은 턴에 많이 폴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퀸잭 같은 스트레이트 드로우들은 턴에 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플러시 드로우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 퀸잭 같은 핸드나 잭 8 같은 핸드들을 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10이 스트레이트를 완성시켜주는 거는 상대방의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넓은 레인지로 셔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핸드는 좋지만 조금 불편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올인이 나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에이스10은 제 레인지의 가장 강한 핸드 중에 하나예요.
이 핸드보다 강한 거는 당연히 뭐 파켓 에이스나 파켓 킹은 프리플랍에 3벳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게 뭐 파켓 7도 플랍에 콜을 받기가 조금 힘든 보드죠. 그래서 이거보다 강한 핸드는 3벳을 하지 않은 에이스 킹 수딧이나 파켓 9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핸드를 폴드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이거를 폴드한다는 거는 그냥 내 레인지의 전체를 폴드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시면 ICM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지금 보면 스몰 블라인드가 11BB를 들고 있죠. 만약 이게 캐시 게임이었으면 에쿼티가 뭐 35% 정도만 돼도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엉덩이 흔들면서 스냅콜 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게 파이널 테이블 핸드고 ICM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셔브를 콜하려면은 에쿼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상금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콜을 해서 지게 되면은 제 상금은 84억 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긴다면은 아마 14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40억에서 143억 정도. 그리고 그냥 폴드를 하게 되면은 2등 상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마 ICM 밸류가 118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제가 필요한 에쿼티가 65%에서 7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론적으로 이 핸드는 그것보다 에쿼티가 높은 핸드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저보다 약한 핸드로도 밸류벳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블럽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제 핸드는 에쿼티가 70%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만큼 상대방이 블러프를 할까, 그리고 저보다 약한 핸드들로 밸류벳을 할까, 그걸 고민을 해봤을 때 좀 미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과한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폴드를 합니다. 거의 2분, 3분 정도를 고민하다가 폴드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과한 조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방송 경기거나 했으면은 무조건 콜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막 10-7으로 밸류벳을 하거나 했던 거였다면 제가 진짜 바보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먹겠죠. 그래서 방송 경기였으면은 절대 안 했을 플레이이긴 한데, 뭔가 근데 저 당시에는 뭔가에 홀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저의 에쿼티는 빠르게 계산을 했었을 때 상대방의 밸류 핸드의 40% 정도를 이길 것 같았고, 상대방의 블러프 핸드를 추가를 하면은 제 에쿼티가 한 60%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필요한 에쿼티를 만족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폴드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솔버를 돌려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GTO 위자드를 돌릴 수도 있는데요. GTO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플랍의 ICM 팩터를 고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GTO 플러스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을 넣어서 돌려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상대방이 셔브를 하는 레인지예요. 보시면은 레인지의 대부분을 셔브를 하고 있죠. 보시면 73.7%를 셔브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에이스 10은 콜이고요. 뭐 보시면은 더 약한 핸드 에이스 잭 같은 것도 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탑 레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에이스 잭이 에쿼티가 54% 정도인데 콜을 해요. 저는 일단 이거를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왜 54%밖에 안 되는데 콜을 하지? 그래서 ICM 계산기를 바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먼저 제가 폴드를 했을 때 상황을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폴드를 하게 되면은 25.9BB만 남게 되고 상대방이 63BB가 있겠죠. 그리고 프라이즈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돌렸더니 제 ICM 밸류가 115불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115억 코인이죠. 이게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저는 118에서 120억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ICM 밸류가 낮았습니다. 폴드를 했을 때. 이것도 한번 기록을 해보죠. 폴드하면 115. 그리고 콜을 했을 때 지면 84불이 되겠죠. 그리고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 콜을 해서 이겼을 때 상황도 입력을 해봤고요. 돌려볼게요. 돌렸더니 140.69, 대충 141이 나오네요. 그러면 필요한 에쿼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콜을 하는 게 더 이득이려면은 콜했을 때의 에쿼티를 x라고 뒀을 때 141x 더하기 84의 1 빼기 x, 이게 115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은
57x가 31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31 나누기 57을 하면 x가 54.3보다 크면은 콜이네요. 제가 뭔가 플레이할 당시에 계산을 완전 잘못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폴드 했을 때 ICM 밸류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2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게 120이 맞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63% 정도가 나오네요. 제가 계산했을 때 60% 후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조차도 너무 높게 잡은 거였네요. 제가 플레이하면서는 제 에쿼티가 6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콜을 하는 게 당연히 맞았었겠네요. 제가 너무 쓸데없이 깊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에이스 10의 에쿼티를 보면은 7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70%라는 건 상대방이 블러프를 충분히 했을 때 얘기겠죠? 상대방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블러프들을 다 베스트했을 때의 얘기예요. 보시면은 뭐 메이드가 안 된 퀸, 퀸아이랑 제카이, 65, 64, 85 이런 거를 전부 베타하고 있고 7이나 10 같은 것도 다 블러프로 돌리고 있죠. 뭐 퀸 7, 잭 10, 뭐 3파켓, 2파켓 이런 것도 전부 블러프로 돌리고 있어요. 플레이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이 정도로 블러프를 많이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 에쿼티가 60%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폴드를 한 거였는데 실제로 60%였다고 하더라도 콜을 하는 게 맞았었네요. 이렇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죠. 그런데 항상 이런 스팟에서는 뭐 2분, 3분을 고민을 하더라도 맨 처음에 직관적으로 이미 답을 내려놓고 계속 그 액션이 맞는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당시에 폴드를 하고 싶었고 폴드를 정당화하는 요소들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킹 9 같은 거를 폴드로 돌렸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타이트하지만 그럴듯한 조정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에이스 10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폴드를 했습니다. 결론은 안 좋은 폴드였다. 그것도 완전 안 좋은 폴드였다. 그 다음은 헤즈업이 됐는데요. 헤즈업에서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핸드는 많이 없었어요. 이 핸드는 제가 퀸 7 업수스로 림프를 했고요. 뭐 이거는 섞어서 할 수 있겠죠. 림프를 할 수도 있고 오픈을 할 수도 있는 핸드인데 일단 저는 포스트 플랍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림프를 했습니다. 플랍은 책책으로 넘어갔고 지금 이 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퀸이 스페이드이기 때문에 뭐 벳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죠. 그래서 벳을 했고 사이징은 50% 조금 넘게 썼어요. 그 다음에 리버에 7이 떨어집니다. 리버에 7이 떨어졌을 때 상대방과 제 레인지를 비교해보면은 상대방은 조금 멀지된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폴러라이즈된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대부분의 핸드가 아마 5나 6이 맞은 원페어 핸드일 거예요. 반면에 저는 뭐 일단 탑페어가 굉장히 많겠죠. 탑페어도 많을 거고 트립스나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런 강한 핸드들도 당연히 많을 거고 그 외에 엄청난 쓰레기 핸드들 메이드가 되지 않은 쓰레기 핸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은 쓰레기 핸드는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팟벳이나 아니면은 오버벳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오버벳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냥 팟벳까지만 실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스낵콜이 나왔고 6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 핸드는 3, 4 수릿으로 이것도 콜만 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플랍에 플러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베타하긴 힘들죠. 그래서 민벤만 했고요. 턴에는 6이 떨어졌죠. 여기서는 일단 크게 베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버에 다이아가 떨어졌을 때 제 핸드가 굉장히 약해지기도 하고 여기서도 굉장히 폴러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조금 큰 벳을 활용했습니다. 실제로는 팟벳을 또 고민을 하다가 70% 정도만 벳을 했던 것 같아요. 80% 조금 넘는 벳이네요. 아무튼 거의 팟벳을 하게 됐고요. 상대방이 콜하고 리버에는 재밌게도 9가 떨어지면서 양 플레이어가 최소한 스트레이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일단 턴에 제가 크게 벳한 상황에서는
양쪽 레인지를 비교했을 때 저한테 플러시가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배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플러시가 없더라도 아마 쓰레기 핸드들로 많이 오버벳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버벳 아니면 팝벳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 파이널 테이블에서부터 계속 상대랑 저랑 팝벳을 엄청나게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아마 팝벳에 대한 리스펙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서로 엄청나게 많이 날려댔기 때문에 오버벳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못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팟에 거의 한 130% 정도 벳을 했고요. 140% 정도 되겠네요. All in. 상대방이 올인을 하고 저는 스냅콜. 아마 퀸 다이아를 이용해서 블러프를 한 것 같은데 뭐 어림도 없죠. 아무튼 우당탕탕 우승은 했는데 뭐 이번에도 플레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중간에 녹화를 안 한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다음에는 정말 잘한 플레이들만 모아서 우승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 골드 핸드 리뷰도 지금 기획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핸드가 있다면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